여러분, 집에 물건이 많을수록 절약하는 삶을 살았고 잘 보관했기 때문에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한때는 물건 버리는 게 너무 아까워 집에 쌓아둔 물건들이 한 트럭이 나올 정도로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물건들이 우리의 삶과 집을 더욱 복잡하게 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잊게 만들더군요. 물론 우리가 물건에 둘러싸여 살면서 때로는 요긴하게 사용할 때도 있어 그것들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믿지만 사실 적절하게 물건을 잘 버리면 얻는 좋은 점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오늘은 저와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버려야 할 물건들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잘 선택해서 버려야 나중에 다시 사들이는 일이 없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후 챙김입니다. 잠깐 우리의 삶을 되돌아봅시다. 여러분의 집에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쌓여 있나요? 그중 실제로 필요한 것은 몇 개나 되나요? 언젠가는 쓸 날이 오겠지라는 생각에 그저 방치해 두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제가 그래왔었고 많은 분들도 공감하실 거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물건들이 정말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버려야 할 물건들이 있겠지만 다시 생각해 봐도 이건 참 잘 버렸구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버리기 좋은 물건은 바로 오래 사용하지 않은 전자기기가 먼저입니다. 우리는 가끔 이 물건들이 나중에 필요할까봐 버리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사무용품이나 공구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사용 기회가 있지만 전자기기는 시간이 지나면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자기기는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며 새 모델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래된 기기는 수리받기도 어렵습니다. 실제로 많은 전자제품이 빠르게 진화하고 대체되면서 구형 모델의 부품이나 서비스 지원을 찾기 어려워집니다. 더군다나 오래된 전자기기는 때로는 해로운 물질을 포함하고 있기도 하며 전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오래 방치된 것을 사용하면 위험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버려야 할 물건은 바로 안 입는 옷과 신발장에 쌓인 안 신는 신발들입니다. 지금 옷장과 신발장을 열어보세요. 실제로 자주 입는 옷이나 신는 신발의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옷과 신발을 구매하게 되면서 사용하지 않는 의류와 신발로 가득 차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체형이 변화하여 맞지 않게 된 옷과 신발도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처럼 더 이상 입지 않는 옷과 신발은 공간만 차지하고 있어 정리가 필요합니다. 물론 옷장 속 의류 중에는 개인적인 추억이 담긴 것들도 많고 한때는 아름답게 느껴졌던 옷들로 인해 어떤 것을 처분해야 할지 결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지난 1년 동안 실제로 입었던 옷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은 앞으로도 입을 가능성이 낮으므로 시원섭섭하더라도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옷 한 벌이 차지하는 공간은 적어 보일 수 있지만 여러 벌이 모이면 상당한 공간을 차지하게 됩니다. 실제로 옷을 정리하면 예상외로 넓은 공간이 확보되어 집안이 더 넓고 쾌적해지는 효과를 경험한 기억들이 있으실 겁니다. 요즘 시대에는 중고거래 어플인 당근 어플 같은 것들이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옷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눔이나 중고 판매를 고려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아직 입을 수 있는 좋은 상태의 옷들은 기꺼이 사가겠다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참 많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래된 수건을 버리는 일입니다. 많은 분들이 새 수건을 구매할 때 가격적인 부담과 여러 장을 사야 하기 때문에
망설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래된 수건은 세균과 곰팡이의 번식지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오래 사용된 수건에는 다양한 유형의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서식하게 되며 이는 몸과 얼굴 같은 피부만 아니라 두피에 큰 악영향을 주고 기관지를 안 좋게 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끓는 물로 수건을 펄펄 삶아내면 되겠지만 여러 번 삶아낸 수건은 해지고 흡수력이 떨어져 금방 다시 박테리아가 서식하게 된다고 합니다. 대신 오래된 수건을 전부 버리지 마시고 청소용이나 자동차 닦기용으로 재활용하는 것이 많이 알려진 좋은 방법이죠. 이 밖에도 버려야 할 물건은 생각보다 참 많습니다. 짧게 이야기를 해보자면 오래된 큰 가구들과 오래된 침구류 이불들, 사용하지 않는 운동기구들과 마사지기, 유통기한이 지나버린 건강보조식품들, 또한 해진 속옷들, 코팅이 벗겨진 프라이팬처럼 사용하기 애매한 주방용품들 말입니다. 여기까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되어 버려보니 속 시원한 건 친구 다음으로는 집에 쌓여놓은 물건이더라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어떤 한 무명의 작가가 글을 쓴 내용인데요. 아주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소개해 드릴게요. 자, 이제 짧은 글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시작하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고 나면 이 집에 남아있는 모든 것이 내가 살아온 인생을 말해줄 것 같았다. 그렇게 생각하니 섬뜩했다. 난 깨끗한 마무리가 되고 싶었다. 사람의 인생은 물결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것. 잠시 동안의 파문을 일으키다가 고요히 잠식되는 것.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는 잠시뿐이지만 우리가 남긴 흔적은 시간이 흘러도 남아 우리가 걸어온 길을 말해준다. 마치 해변의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처럼 파도가 밀려와 지워지기 전까지는 그 존재를 증명하니까 말이다. 이 집, 이 공간은 내가 걸어온 길에 대한 증거이자 내가 세상에 남긴 영향력의 상징이다. 나라는 존재가 이 세상과 어떻게 소통했는지,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했는지를 반영한다. 누군가 내가 죽고 남겨진 이 집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들까? 버리지 못해 쌓아둔 온갖 것들, 지저분한 방의 구석구석, 오래된 닳고 다른 물건들, 이런 걸 보며 어떤 생각을 할까? 연민일까? 불쌍한 한 노인이 떠났다고 생각할까? 나는 그렇게 생각되어지기 싫었다. 무엇보다도 내 자식들에게 그렇게 보이고 싶지 않았다. 내가 남긴 모든 것이 나의 인생의 이야기를 말해주길 바랬다. 하지만 이 상태로 가만둬서는 나의 노년의 삶이 남은 자식들에게 좋게 전달될 리가 없다. 죽는 나를 생각해도 자식이 날 어떻게 생각할지를 먼저 생각하는 나를 보니 참 인간이란 동물은 신기하구나 싶기도 하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후세에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하는 본능을 갖고 있나 보다. 난 결심했다. 그래, 쓸모없는 모든 것들을 버리자. 진정한 가치가 있는 것들만 남기기로 했다. 책상 위에 놓인 가족 사진, 오랜 시간 동안 나를 지켜준 책들, 그리고 내 삶의 여정을 함께한 소중한 기념품들.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이 세상에 남길 진정한 흔적일 거다. 노년이 되어 버려보니 속 시원한 건 친구 다음으로는 집에 쌓아놓은 쓸모없는 물건이더라. 신기하게도 물건들을 버리며 내 마음속에 쌓여있던 불필요한 감정들, 후회와 걱정도 같이 버려지는 신기한 경험을 했다. 그렇게 내면의 짐을 함께 정리하고 나니 삶의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보다 분명해졌다. 나의 존재가 이 세상에 어떤 의미를 남길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이제 내가 걸어온 길과 그 길 위에서 만난 사람들, 그리고 그 경험들이 나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더욱 소중히 여기게 됐다. 나의 집, 나의 삶, 그리고 나의 이야기는 모두 나의 손길이 닿은 곳에 의미를 남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나의 유산이다. 한 허름한 집안 서재에서. 여러분, 글 어떻게 읽으셨나요? 사실 이건 제가 예전에 쓴 글인데요. 오늘 이 영상을 만들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짧은 글을 소개해봤네요. 쑥스럽지만 재밌게 들으셨다면 좋겠어요. 반응이 좋으시면 종종 제가 쓴 소설의 일부를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여기까지 노후챙김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봬요.